안 좋은 내용들인데 저에게 안 좋은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와닿아야지 여러분들이 돈을 잃지 않아요. 이 돈, 저도 생돈 1000만 원 이렇게 날리고 저도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됐습니다. 그럼 마음이 많이 저도 아프네요. 제 돈 1000만 원이 어디 가면 클 수 있고 어디 가면 작을 수 있는데 굳이 드려도 되지 않은데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날리지 않기를 바라시며 이 영상을 촬영합니다. 여기에서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게 경매 절차와 기간도 중요해요.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낙찰을 받고 임장을 먼저 갔겠죠. 가장 먼저 경매가 나와서 이 물건 괜찮겠다 하면서 제가 물건을 임장을 하러 갑니다. 그랬는데 임장을 하러 갔는데 그때는 문제가 안 생겼었어요. 근데 낙찰을 받고 가니까 문제가 생긴 것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. 그랬을 때 한번 봅시다. 이제 경매가 어떻게 나왔는지가 중요하죠. 돈을 내가 이 경매 당한 사람의 주인이에요. 내가 돈을 못 갚았기 때문에 내 물건을 경매에 내놓겠죠. 그러면 돈을 갚을 사람이 저인 거잖아요. 저는 이제 돈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제 물건을 보고 채권자가 돈을 빌려줬겠죠. 그럼 채권자가 돈을 못 받으니까 저한테 너 돈 줘 했는데 못 주니까 물건을 경매로 넘어갑니다. 이렇게 돼서 경매 신청을 하게 되죠.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이 됩니다. 이 결정이 되면 입찰 공고가 나오고 신권 물건이겠죠. 그럼 신권 물건이 14일 이내에 매각 기일이 잡힙니다. 이렇게 잡히면 저희가 입찰 날짜, 매각 기일이 입찰 날짜죠. 입찰을 하러 가게 되는 과정이 이렇게 쑥 넘어갑니다. 이렇게 되면 저희가 낙찰을 받고 물건을 갔을 때 문제가 없었던 게 물건이 문제가 생겼다. 그러면 여기에서 7일 이내에 항고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물건에 대해서 취소를 시켜줄 수 있는지, 낙찰을 받았던 걸 무효해 줄 수 있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쉬워요. 나는 봤었을 때 문제가 없었어 하고 넘어갑니다. 이럴 때 매각 허가 결정이란 게 7일 이후에 돼요. 낙찰을 받고 7일 동안에 매각 허가 결정이 되고 7일 이후에 매각 허가 결정 확정이 됩니다. 이 7일 이후에 먼저 내가 또 문제가 생겼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내 보증금을 또 똑같이 준비를 해서 법원에 제출을 하게 돼서 항고 접수를 하게 돼야 돼요. 이거를 아셔야 돼요. 내가 7일 이전에 낙찰을 받자마자 7일 이내에 했을 때는 보증금을 또 준비 안 해도 되는데 7일 이후에 내가 결정이 됐다 하면 항고 보증금이라고 해서 똑같이 보증금 10%를 제출을 해야 돼요. 그리고 나서 결정 확정이 됐다. 이때는 또 준비를 안 해요. 대신 받기가 더 어렵죠. 저는 언제 이거를 알게 됐냐면 이때도 몰랐어요. 지나고 결정이 확정이 된 다음에 저는 알게 됐어요. 그래서 보증금 10%는 준비를 안 하되 이때 알게 돼서 매각 불허가 신청이란 거를 하게 됩니다. 내가 낙찰을 받았는데 받기 전에는 몰랐던 게 받고 난 후에는 이 물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걸 발생했을 때 신청을 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돼요. 이걸 저도 신청을 했는데 저는 이거를 받아내지 못했어요. 기각당했어요. 이제 어떤 것까지 안 되냐고 물어보면 제가 했던 것 중에 일반적인 누수 안 돼요. 그리고 담벼락이 무너졌어요. 그래도 안 돼요. 그리고 위층에서 물이 새요. 이래도 안 돼요. 그리고 우수관이 막혔어요. 그래도 안 돼요. 진짜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매각 불허가 신청까지 할 때 매각 허가 결정 확정까지 됐었을 때 그 추후에 하면은 안 됐다. 제가 여러 개의 다 사건 증거 이렇게 다 준비를 해서 신청을 했는데도 안 돼요. 법원에서 인정하는 경매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 사유,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오고 그때 눈이 많이 오고 이래서 담벼락이 조금 문제가 있긴 했어요. 그런데 담벼락 자체가 무너지고 비가 너무 많이 온 걸 확인을 했는데 윗집에서 물이 떨어지는 걸 그때 임차인을 만나서 저는 알게 돼서 이런 거를 다 안에 내부 사진도 찍고 곰팡이 막 벽지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사진을 찍었는데 이러한 거는 되지 않았어요. 제 사례에서는 제가 이 사진들도 첨부를 해드릴게요. 이 정도까지는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시간과 돈을 들여가면서 이렇게는 안 해도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. 신청 양식에 대해서 첨부를 해드릴 건데 이러한 사건들이 있다. 그래서 저는 어떤 것까지 신청을 했냐면 이제 이 신청과 매각 불허가를 신청 서류까지 내고 지금 이제 내 물건이 될 거에 하자가 생겼으니까 배당금에서 나에게 좀 금액을 탕감해줘. 내가 낙찰받은 금액에서 어느 정도 일부는 돌려줘까지 했는데 그것까지도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어요. 이런 게 있다라고
정도만 알고 계셔도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권리관계가 이동이 있다 이러면 신청을 하면은 받을 수 있어요. 제가 언젠가는 뭐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신청을 해보고 도전을 해볼 겁니다. 이제 내가 잔금까지 납부를 했었을 때 이거를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냐, 그때는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그만큼 돈으로 또 배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. 저도 잔금 내기 딱 직전에 이 사건을 알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잔금 내기 직전 매각 결정 확정일 이후에 매각 결정 확정이 되어 있고, 그리고 잔금 납부 이 사이에 제가 문제가 일어나서 이걸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제가 기각을 당했다. 여기에서 제가 또 신청한 서류가 매각 불허가 신청이랑 이제 제가 이때 동안에 그 잔금을 내도 되는지 안 되는지, 잔금 준비됐지만 이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도 준비를 하는 기간이 있었어요. 이 기간 동안에 제가 좀 더 피해를 저는 또 봤죠. 잔금 납부를 좀 미루다 보니까 잔금 납부 기한 연장도 신청을 했어요. 제가 이것도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. 그래서 저는 미납을 하게 돼서 연체 이자까지 12%를 물어서 약 1,000만 원 정도를 손해를 봤어요. 이제 안 내도 될 돈, 제 돈 1,000만 원을 일단 내게 된 사례고, 지금은 대출을 잘 맞춰서 잔금 납부까지 하게 됐습니다. 지금까지가 지금 제가 매각 결정 확정해서 경매 절차를 설명을 해드리면서 제가 이 잔금 납부까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. 이게 낙찰기에 아마 첫 번째 에피소드이지 않을까 싶네요.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는 게 제가 오늘 영상을 찍은 이유입니다. 그럼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, 안 좋은 내용들인데 저에게 안 좋은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와닿아야지 여러분들이 돈을 잃지 않아요. 이 돈, 저도 생돈 1,000만 원 이렇게 날리고 저도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됐습니다. 그럼 마음이 많이 저도 아프네요. 제 돈 1,000만 원이 어디 가면 클 수 있고 어디 가면 작을 수 있는데 굳이 드려도 되지 않은데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날리지 않기를 바라시며 이 영상을 촬영합니다. 그러면 지금까지 부여준자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